여러분, 평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굳게 닫힌 도시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국가도 통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경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어떻게 평양 여성들이 도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북한에서 흔히 쓰이는 속담 하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남편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고 아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 와, 이 한 문장이 북한 사회의 모순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경제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생존 방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변화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수백만 북한 가정의 현실, 그 이중적인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표현인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남편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영기업에 출근은 해야 합니다. 근데 월급이 2,000원에서 3,000원. 이걸로는 쌀 1kg도 못 사요. 공장도 거의 안 돌아가고요. 이게 바로 공식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떨까요? 비공식적이지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거죠.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2010년 이후에 탈북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한 가정 수입의 무려 86.7%가 바로 이 비공식 시장 경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북한 경제의 진짜 동력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월급, 즉 계획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3.3%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소득은 전부 시장에서 벌어야 하는 거죠. 결국 평양에서 살아남으려면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 비공식적인 자본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북한의 공식 시장, 장마당입니다. 이 장마당이라는 곳은요, 1990년대 대기근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불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국가도 어쩔 수 없이 공식화해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됐습니다.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명줄이고 수많은 여성들의 일터인 셈이죠. 근데 이 장마당을 그냥 우리나라 재래시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평양의 최상류층이 이용한다는 중구시장 같은 곳을 보면요. 이건 뭐 거의 백화점 수준이에요. 상인들 수도 엄청나게 늘었고 파는 물건도 보세요. 중국에서 옷을 65%나 들여오지만 그걸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평성 같은 곳에서 현지 사람들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바꿔서 판다는 거예요. 또 식료품은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훨씬 더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정교한 소비자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마당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경제혁명의 물결은 이제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평양의 아파트와 주택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공장이자 서비스 센터가 됐어요. 집에서 시장 상인들 물건을 보관해주는 창고 역할도 하고 두부나 술, 심지어 맥주까지 만들어서 팝니다.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개인 과외학원, 무허가 병원이나 약국, 식당, 숙박업소까지 집에서 못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재밌는 건 이런 일들을 보통 구경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기술을 써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걸 8.3 인민소비품 생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냐면요. 사실상 국가가 공급하지 못하는 거의 모든 생필품을 이 가내수공업이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내수공업이나 장마당 장사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그 뒤에 있습니다. 도매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림자 시장까지 말이죠. 이 생태계의 정점에는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의 주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자본과 정치적인 백을 이용해서 상품의 흐름 전체를 꽉 쥐고 있어요. 이들이 있어야 국경 너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아서 아무나 할 수도 없고요.
사실상 북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민영화의 흐름은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모든 상점이 100% 국가가 운영하고 물건도 공급했죠. 그러다 김정일 시대가 되면서 국가 소유 건물을 개인이 빌려서 장사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김응은 시대에는요, 완전히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상점, 심지어 24시간 편의점까지 생겨났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공식적인 장마당 말고도 밤이나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비공식 시장도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시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단속반을 피해서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금지된 물품들도 거래된다고 하니 이런 상인들의 생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경제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들을 위험한 길로 내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이나 숙박업소 같은 곳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성매매가 생겨나는 것처럼요. 이것 역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양 여성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이 북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여성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핵심 경제 주체가 됐다는 것. 둘째,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이 생산과 상업을 위한 공적인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이 시장 경제가 이제 북한 사회를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말, 남편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아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 이게 다시 보이죠? 이제 이 말은 그냥 재미있는 속담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짜이고 있는 북한의 현실,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문제나 정치 체제 같은 거대한 담론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집과 시장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라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북한의 진짜 미래는 바로 이 여성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